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회담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과 자신 모두 협상을 원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방문 이후 아일랜드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 나온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를 공항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적절한 시점에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협상을 하고 싶어하고 자신도 김 위원장과 협상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I think that Chairman Kim would like to make a deal, and I'd like to make a deal with him. I look forward to seeing him at the appropriate time.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북한과의 대화는 꽤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등을 감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Because there hasn't been testing of anything major, and frankly, there's been no nuclear testing in a long period of time. When I became president, and before that, as you know, it was all the time nuclear testing, ballistic missile testing, and now there's nothing.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의 책임을 물어 고위 간부를 숙청했다는 보도를 받느냐는 질문에는 한 명은 처형되지 않았다면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거론했습니다. Because one of the gentlemen who we deal with is, this is North Korea they're talking about, is somebody that we know well. They said he was killed, and he wasn't. He was at the theater the other night, so he wasn't killed. And again, one of the people they were talking about that was supposedly executed wasn't executed at all. 하지만 숙청설에 포함된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 등 나머지 외무성 당국자 4명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면서 흥미로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동아시아 해상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한국 함정 등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7개 나라가 지난해 초부터 해상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한반도 근해에 교대로 파견해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단속 참가국들의 상세한 작전 규모와 기간 등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대북 해상 감시를 위한 다국적 활동에 한국도 참여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한국은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이 감시 활동을 위해 항공기나 함선을 파견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일본은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며 한국과 중국 등이 더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I would like to call for further solidarity in support of the global interest with regional countries. These countries include the Republic of Korea, China, and Russia, which have an immense interest in the North Korean issue. 한국 국방부는 북한 선박 환적을 단속하고 있는지, 또 단속을 한다면 어느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는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작전 보안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의 일본 방문을 정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미일 양국은 모든 유엔 제재의 이행과 더불어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 즉 CVID를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셰너헨 장관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지지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중국 내 인신매매 피해 당사자였던 탈북 여성이 영국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일가족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 꼬집는 한편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독재 국가들과 영국의 외교정책 검토란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증언에 나선 탈북민 박지연 씨는 북한은 김 씨 정권의 노예 체제라면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Because when I lived in North Korea, I learned that North Korea is a great king country and it's a happiness country in the world.
So I believe that, and I always respected Kim families, but we received that hunger and separated my families. 박지원 씨는 그러면서 자신은 영국에 와서야 인권과 자유의 참 의미를 알게 되었다며 과거 자신은 동물처럼 살았고 북한 정권은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민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북한의 공식 국가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지만 세계 보편적 의미의 민주주의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North Korea democratic meaning is totally different. Because North Korea is 주체, they control the people, 주체 ideology and also Kim family's 10 commandments. So 주체 ideology means slavery ideology. 박지원 씨는 이런 열악한 상황 때문에 주민들이 탈북하지만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강제 북송과 인신매매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언을 경청한 영국 의원들이 어떤 지원을 원하느냐고 묻자 박 씨는 탈북민 수용과 강제 북송 중단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Please accept more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UK and also speak out China to stop send back to North Korean refugees. 아울러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세계 인권 선언이 보장하는 권리를 알도록 북한 정부가 아닌 주민들의 편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의원들은 이 같은 청문회 증언을 토대로 영국 정부에 북한 등 독재 국가의 인권 침해에 침묵하지 말 것을 꾸준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북한과 수교 관계에 있는 국가지만 비판적 개입이란 대북 정책을 유지하며 북한의 인권 개선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 활동 신고에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국무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 웹사이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게시했습니다. 포스터는 불법적인 선박간 석유와 석탄 환적을 비롯해 불법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과 북한으로 반입되는 사치품 등에 관한 제보를 받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정의에 대한 보상은 1984년부터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100명 이상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1억 5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 법원이 1960년대 북한에 의해 납포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추가 사전 심리를 다음 달 23일 진행합니다. 미 워싱턴 연방법원은 최근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변호인 측에 이 같은 심리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달 17일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사전 심리 개최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에 따라 같은 달 21일 첫 사전 심리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2월 북한을 상대로 피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승조원들은 미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임박한 만큼 그 전에 판결이 확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북한 석탄을 싣고 공해상에서 50일 넘게 떠돌던 동탄호가 베트남의 석탄화역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은 5일 VOA에 동탄호의 용선주인 보스코사가 베트남의 화물을 내려놓으려 하고 있으며 현재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선사가 선주로 있는 동탄호는 지난 4월 13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항 인근 해역에서 와이즈 어네스트호에서 하역된 북한 석탄을 실었지만 이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약 54일 동안 공해상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법원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최근 안 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다시 검토해달라는 변호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18일 심리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체포된 안 씨는 앞서 변호인을 통해 전자 감시장치 착용과 함께 가택연금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안 씨가 소속된 반북단체인 자유조선은 최근 성명을 내고 안 씨의 즉각적인 석방과 대표로 알려진 에이드리언 홍 씨에 대한 추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